여러분, 요즘 빵집에 난리 났죠. 예. 전국에서 빵 대란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참, 이거를 생각하면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진짜 묻고 싶어요. 지금 이거는요,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 이거예요. 파리바게트 배송을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30% 정도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문제가. 불법 파업을 한 겁니다. 예. 진짜 더 웃긴 거는요. 더 웃긴 거는 이 파업을 왜 했느냐예요. 왜 했느냐. 왜 파업을 했느냐 봤더니 민노총과 한노총이 서로 좋은 배달 논선을 차지하겠다면서 파업을 했습니다. 이게 시작은요. 광주 광역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 15일 전이죠. 전국 10개 파리바게트 물류센터로 확대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2주 전에 광주광역시에서 시작된 민노총의 운송 거부, 그 내용도 좋은 배달 노선을 차지하겠다는 이유로 시작된 운송 거부가 시간이 지나면서 10개 파리바게트 물류센터 전체로 확대되면서 연대 파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물류센터가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 전국에 3,400개의 빵집은 추석 대목을 망치게 생겼습니다. 추석 대목. 그러니 이 가맹점주들이 지금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을 상대로 쉽게 말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하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서로 좋은 배달 노선을 찾기 위해서 불법 파업을 한 거잖아요. 사실 파리바게트 본사하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맹점의 문제도 아니에요. 예. 그러다가 덜컥 파업을 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가맹점주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조는 갑자기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갑자기 SPC, 그러니까 파리바게트 본사죠. SPC한테다가 너네들이 물어줘라. 너네들이. 아니 파업은 이게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는 겁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파업은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좋은 노선을 가지겠다 파업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가맹점주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 너들 때문에 피해 입었어. 손해배상해줘. 이러니까 이 노조는 야 본사한테다가 니네들이 배상해줘. 안 해주면 나 우리 파업할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본사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배상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못 해주겠다 이러니까 파업한 거예요. 야, 참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여기는 법도 필요 없습니다. 법도 필요 없어요. 지금은 완전히 노조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완전 노조 세상이다. 아니 노노 갈등으로 사실은 3자가 피해를 봤는데 왜 본사가 그걸 보상을 해? 본사가 보상을 해주는 것도 웃기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도 무시하는 노조의 행포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택배노조 얼질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리점 소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지가 얼마 안 돼.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그 택배노조에는 어땠습니까? 폭언과 폭행, 따돌림 이런 게 난리도 아니었었잖아요. 심지어 요즘 건설 현장에 가보면요. 난리예요. 건설 현장에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근로자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로자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배당을 해야 돼. 민주노총 얼마, 한국노총 얼마,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얼마 이렇게 이제 배당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 배당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민주노총이 마음에 안 들면 민주노총이 파업하고요.
한국노총이 마음에 안 들면 한국노총이 파업해요. 여기에 대체 인력을 넣으려고 해도 이번에 화물연대가 하는 것처럼 막아버립니다. 대체 인력도 안 돼. 도대체가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제로 전국 공사장에서 열린 집회 수가 13,128건이고요. 하루에 36건이나 됐어요. 하루에 36건이나. 야,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이 법이 있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에 질서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되고 있습니까? 예? 노조에 가입해야만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노조에 가입 안 한 사람은 정당한 권리도 보호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가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가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대로 가면 이거야말로 나라가 혼란에 접어드는 것은 어쩌면 저는 당연해 보인다고 생각해요. 빵집만 하더라도 빵 대란을 이렇게 일으키면 이게 배려라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자영업자는 지금 죽어갑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죽으려고 그래. 여기에다 빵까지 안 줘? 케이크까지 배달이 안 돼? 이러면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은. 이게 여러분, 세상을 함께 살아가야죠. 배려해야죠. 같이 살아가야죠. 도대체 왜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외면한단 말입니까? 자기네들의 이익만 중요하고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여러분 이런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자영업자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렵거든요. 소상공인은 말을 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면 빵 배달을 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든 이 난국을 버틸 수 있게끔 해줘야지, 좋은 노선 가지겠다면서 파업한 것을 결국은 회사한테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3자는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나는 모르겠다, 파업하겠다. 참 큰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정부입니다. 정부는 지금 모르쇠 하고 있어요. 모르쇠. 당장 보세요. 25일째 현대제철 당진공장 통제센터 불법 점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죠? 모르쇠 팔짱만 끼고 있는 것 아닌가요? 팔짱만 끼고 있는 거. 문제는 여러분, 이제 이런 일들이 만약에 내년에 우파 정부가 선다 그러면 전국에서 일어날 거예요. 전국이 요동칠 겁니다. 아마. 이 혼란 어떻게 잡을 거예요? 이 혼란. 진짜 장난 아닌 그런 상황이 저는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바꿔야죠. 제가 세상을 바꾸는 뉴스를 하는 이유가 뭔데요? 세상을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로남불이라고 나만 옳고 남은 그러다 하는 생각, 아전 인수식의 생각, 이거 바꿔야죠. 그러면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죠. 제 역할을. 아니, 민주노총은 종로에서 엄청난 시위를 하고 자영업자는 1인 시위로 차량 시위를 하겠다는데 꽉꽉 틀어막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게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 사회는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면서 성장해 가는데, 나만 성장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은요 결국 국민 분노에 부딪힐 겁니다. 저는 그거를 믿어요. 지금 국민들은 점점 노조 횡포의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바꿔야 될 요소라면 굳건히 버텨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이 더 단단한 반석 위에 선진국이 될 겁니다. 단단한 반석 위에. 저는 그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아니 우리 사회는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 이 기본을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인가 저는 거기에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이게 나라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나라냐가 이미 다 이제는 쉬운 말이 됐고요. 이제는 기본까지 흔들리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기본에 충실할 것인가. 거기에 세상을 바꾸는 방점을 뒀으면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기본에 충실하자.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